이거 혹시 그 말이 괜찮게 들리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항상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의 기능, 일단은 검색을 봤을 때 저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순서가. 근데 돋보기를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는 검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근데 제가 이 대형 프리몰에 있는 의류 매장을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마산 옷가게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마산 옷가게라는 해시태그를 쓰고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마산 옷가게를 검색을 하니까 지금 여기 회색깔 앞에 샵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저 상태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검색했을 때 지금 밑에 이 사진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눌러봤어요. 중간에 있는 거를. 근데 이 계정이 뜨더라고요. 마산 옷가게를 검색을 했을 때 저기에 뜨게 하려면은 저 샵 버튼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해시태그라는 혹시 아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일단 홍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할 때 검색이 돼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려면 해시태그를 꼭 써야겠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글을 쓸 때 아랫부분에 해시태그라는 저 색깔이 다른 글자들 있잖아요. 저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각자 다 저걸 검색을 했을 때는 이 게시물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검색을 해서 뜨게 하려면은 해시태그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마산 옷가게 검색이라는 글자 아래 보면은 연관 태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산 옷가게라는 걸 검색을 하니까 그 아래 부분에 보면은 진해 옷가게라는 것도 또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산 옷가게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그 검색 루트가 진해 옷가게로도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희 매장으로 오게끔 하려면 해시태그를 여러 개 쓸 수 있거든요. 보면은 아래 해시태그가 많잖아요. 저 해시태그를 주변으로 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쓸만한 걸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 올릴 때 사용해야겠다는 것도 제가 알았었고, 보면은 이 그림의 순서 있잖아요. 그림의 순서가 최근 게시물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이 사진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저희가 계속 갱신을 해보면은 몇 개의 사진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신수는 맞는데 지금 저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개의 그림이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100개의 게시물이 있으면은 최신수는 맞지만 뭐 이번에는 한 10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 10개 보여주고 약간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요거 혹시 이해할까요? 그럼 저기 최신순으로 올라가는 게 무조건 먼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올리는 것만 찍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같이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올렸는데 저희가 올린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는 예를 들면 3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최신순으로 올라가지만 저희 것 중에 3개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갱신을 하면은 지금 보였던 분들 말고 다른 분들께 3개가 보이고 계속 이 로테이션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하시는 분이 최신순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글을 올려놓으면 제 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최신순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많이 보게 되면은 제 거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카카오 스토리 이용자이고 글을 썼을 때 상대방에게 노출이 되게끔 하고 싶으면은 해시태그를 꼭 써야 된다는 거. 보통은 해시태그를 쓰더라도 다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도 순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순이랑 관련도 순이 있어요. 근데 관련도 순은 뭐냐면 상대방이 많이 봐줬을 때 그때만 맨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팔로우가 없거나 또는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신 순이 일단은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글을 쓸 때는 해시태그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거 다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능에서 봤을 때 글쓰기. 그러면 저 앞부분에 보면은 홈 버튼에서 글쓰기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중간에 봤을 때 내용 입력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저기 저는 전체 공개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를 이웃 또는 친구 공개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시태그는 제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를 켜가지고 아까 이 검색 돋보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윗부분에 검색을 한번 해봐요. 마산 또는 창원. 그러면은 그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딱 뜨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그 세세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깔때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산이라는 해시태그를 쓰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 일상을 올리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는 마산 뭐 산호동에 미용실이 있거나 아니면은 백화점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합성동이면은 해시태그 마산 일단 찾고 간다 생각을 하고, 합성동, 그러니까 해시태그 검색에 마산 합성동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뭔가가 뜨겠죠. 네, 거기서 마산 합성동 뭐 의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쓰는 해시태그가 있다 하면은 그걸 또 추가적으로 같이 써줘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사람들이 쓸만한 그 해시태그를 찾는 게 좀 일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산 옷가게가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들고 와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네. 인위적으로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것보다는 네. 해시태그를 찾아서 이자가 깔때기처럼 들어가서 네. 가장 많이 쓰는 걸 인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 개를 쓴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해시태그 마산 한 개, 그리고 해시태그 마산 합성도 한 개, 그리고 해시태그 마산 옷가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자체 해시태그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마산 옷가게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마산 옷가게 뒤에 이모티콘 하나를 붙여서 그냥 내 걸로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괜찮은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보는 해시태그는 꼭 써줘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다시 오면은 내용 입력에서 해시태그 부분 봤죠. 함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를 넣을 수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친구를. 근데 넣게 되면은 그 알림이 가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에 반영을 많이 준다던가 이러진 않는 것 같고, 이 위치라는 거 각자의 사업장이 지금 다음 지도에 검색을 하면은 뜨는 거 맞을까요?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뜨겠죠. 맞죠.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가 있을 거고 다음 카카오 지도가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다음이라는 그 검색 사이트랑 같이 운영이 되니까 만약에 이 위치를 검색했을 때 제 거는 저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마케팅 쳐봤는데 저렇게 메뉴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지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혹시나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여기에서 그 카카오 스토리에서 위치를 눌렀을 때 안 뜬다 하면은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치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입력하고 여기서 업로드를 이제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공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체 공개로도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노출이 되거나 금액이 노출되거나 하면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친구 공개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친구 공개로 하게 되면은 SNS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친구 공개를 하게 되면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실상 그 안에서만 뭔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공개로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대형 프리몰에 우리 매장을 아는 고객님이거나 아니면은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대형 프리몰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알게 된 그런 분들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뜨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전체 공개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빈도를 조금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공개를 할 때 그 노출할 수 있는 정보력 같은 거는 조금 제한을 좀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사진을 사람들이 어쨌든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해시태그 마상 업격이라 검색을 하면은 글이 먼저 뜬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먼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한 뭐 10가지 옷들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전체 공개로 글을 쓴다거나, 그래서 전체 공개를 했을 때 여기 내용 안에 그런 식으로 넣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친구 신청을 하면 카카오 스토리 친구를 하면은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면은 친구 공개로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은 전체 공개로 하거나 또는 전체 공개로 할 때 제한된 정보를 조금 제공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공개를 할 때는 당연히 해시태그를 넣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신규 고객을 유입을 시키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SNS 사용이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한번 써봤어요. 사진이 없어도 올라가는 건지. 그래서 제목 내용은 이영이형이라고 쓰고 그 아래 내용에 해시태그 마사못가게를 쳐봤는데 저런 식으로 카카오 스토리 검색에 마사못가게를 치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한 분들만 맨 위에 올려준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처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글을 써서 해시태그만 딱 투영을 시키면은 저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거구나.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저거 쓰고 제가 지워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라는 거는 카카오 스토리를 일상이랑 사업,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하기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해도 괜찮은데 사실상 사업 용도로만 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임의로 만들어진, 근데 어찌 보면은 지속적인 사업의 입장에서는 이 채널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요. 카카오 스토리로 시작을 하기를 누르면은 카카오 스토리 아이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카카오 스토리 아이디랑 별개로 채널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는데 또 하나의 그 뭐랄까 사람의 느낌이랄까. 그래서 채널 만들기를 눌러서 채널 이름도 따로 설정을 하고 검색 아이디, 자기소개 기입을 하면은 채널 생성이 가능합니다. 채널 생성할 때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가 어찌됐든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테고리 설정도 해야 되고 뭐를 검색했을 때 좀 뜨게 할 수 있을지 저기 아래 보면 키워드 3개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원 옷가게, 창원 의류매장 이런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보까지 다 넣으면은 생성이 되고, 지금 이 창원 상남동 옷가게라는 거는 제가 이걸로 채널 이름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고 아이디는 KK333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은 카카오 스토리에서 검색을 할 때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사람 슬래시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저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카카오 스토리에서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을 하면은 두 번째 부분에 사람 슬래시 채널이 있는데 그쪽에 KK 아까 제가 그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던 KK333을 넣으면은 아이디로 해가지고 제 채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카카오 스토리를 만들 때는 카톡 아이디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로 카카오 스토리가 들어가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만든 그 아이디 이렇게 따로 좀 설정이 된다는 거. 네. 이 채널을 만들면은 보면은 중간에 소식 받기
중간 사진에서 중간에 보면 소식받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구독 서비스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건데 구독하지 않으면은 웬만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자체적으로 홍보하겠다. 약간 이런 개념보다 사람들을 모았을 때 이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어찌됐든 뭐 일상과 사업의 측면에서는 오로지 사업으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창원 검색해보면 창원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 자체 스토리 채널이 운영되면서 그러면은 창원시라는 채널 안에서는 창원에 있는 행사들 그런 것들만 내려오는 거죠. 개인의 일상에 내는 건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 채널에도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해시태그를 써야지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근데 카카오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를 써도 노출이 안 돼요. 보면은 제가 카카오 스토리 채널로 마산국가게 해시태그를 썼거든요. 이 부분에.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보기 위해서는 구독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카카오 스토리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토리랑 스토리 채널이랑 번갈아 말해서 죄송한데 아마 집중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로드를 시키면은 저 부분에 보이잖아요. 저 부분에 저는 지금 오묘한 맛 라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오묘한 맛 라떼인 애가 저런 글을 올렸다 이렇게 뜨는데 카카오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죠 지금? 저는 지금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구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한 상태니까 지금 카카오 스토리를 켰는데 저렇게 알림이 뜬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은 창원 상남동 옷가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시태그 마산 옷가게로 글을 쓰더라도 카카오 스토리 돋보기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카카오 스토리가 먼저 잘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카카오 스토리 글에다가 카카오 스토리 채널도 있으니까 여기도 이용하면은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카카오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채널 글을 작성했을 때 반영이 되는 거는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구독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저렇게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고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카카오 스토리고 카카오 스토리 돋보기를 누른 상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진에서 지금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 슬래시 채널 있잖아요. 저기에는 검색을 하면은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웬만해서 다 떠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만 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에서 사람을 검색할 때 또는 채널을 검색할 때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있으면은 저 부분은 유리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창원이라고 쳤거든요. 창원이라고 쳤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돋보기를 눌러서 창원이라고 치고 나서 사람 슬래시 채널의 카테고리에 가서 보니까 저기에 창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그 채널들은 다 떴어요. 근데 저것들은 전부 다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아이디가 아니라 채널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창원이라고 검색했을 때 태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저기는 해시태그라는 것에서 창원을 쓴 걸 말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해시태그 창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해시태그를 쓴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들어가 보면은 카카오 스토리밖에 안 떠요. 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활동을 하면서 해시태그를 쓰면은 저 부분 태그에서 해시태그 창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고 지금 세 번째 카카오 스토리 돋보기를 눌러서 제일 마지막 부분 게시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 게시물이 다 뜨거든요. 근데 이거는 카카오 스토리랑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같이 떠요. 그냥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카카오 스토리가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카카오 스토리가 잘 되려면은 사람들이 저희가 글을 쓸 때 해시태그를 써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고 노출되는데 제한되는 정보들이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은 친구 공개까지로 글을 쓰되
전체 공개로 글을 쓸 필요성은 한 번씩은 있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말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 스토리 채널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네. 채널을 만들어서 알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맞습니다. 어차피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서 네, 채널을 보게끔 하고 구독하게끔 소식받기로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저도 그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이용하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라는 대륙, 그러니까 하나의 그 플랫폼마다 대륙이라고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 스토리 대륙이 있을 거고 여기 지금 우리가 알아볼 인스타그램 대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상 카카오 네, 스토리라는 그 대륙 안에서는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카카오 스토리 이용자들만 볼 수 있겠죠. 근데 신대륙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분들, 그러니까 다른 인스타그램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연동이 돼야 되고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스토리의 연령층 자체가 그 고연령층인데다가 이용자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그러니까 이것처럼 새롭게 좀 여기에 근데 가게 되면은 사실상 또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랑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랑.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그렇게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 혹시 다들 깔려 있으실까요? 아, 깔려 있어요. 사용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일까요? 아, 보기만 해요. 알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일단 네, 저런 모양이고 앱스토어에 가시면은 다 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깔게 되면은 혹시 지금 다 깔려 있을까요? 아니면 깔아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요거를 깔아서 같이 해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깔아주시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PC로도 볼 수 있고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 인스타그램은 모바일에서부터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모바일로 저 화면은 제가 모바일로 본 화면이거든요. 지금 휴대폰이 이렇게 좀 길다래가지고 저 모바일로 봤을 때 계정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PC로는 만들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PC로는 사실상 뭐 이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회원과의 절차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모바일로 만들게 되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넣으면 돼요. 네,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하기 눌러가지고 새 계정 만들기, 사용자 이름, 지금 이 중간 그림에서 저 테두리에 지금 가려져 있는 사용자 이름 인정이거든요. 저기에서 내가 쓰고 싶은 아이디를 넣으면 돼요. 영어랑 그 숫자로. 그렇고 가끔씩 점이나 아니면은 언더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임의로 만든 아이디가 RRR 하고 000333이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똑같은 아이디가 있으니까 중간에 점을 하나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이디가 저렇게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네. 인스타그램은 일단 회원가입 로그인은 이렇게 좀 간편하고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일 옆에 사진에서 프로필 편집 있잖아요. 중간에 보이시는 프로필 편집 네, 보이죠? 프로필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으로 가거든요. 저 첫 번째 화면으로. 그러면은 저기서 저희가 아래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프로페셔널 계정 전환이라고 있어요. 좀 더 잘 보이시나요? 그래요? 프로페셔널 계정 전환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게 어쩌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좀 더 전문적으로 아이디를 관리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하는 게 사실상 좋은 게 내 계정으로 몇 명이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차후에 내가 사업을 할 때 의류 매장이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할 때 AI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돈 10,000원 줄 테니까 사람들 뭐 2,000명한테 또는 뭐 10,000명한테 보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하는 게 사실상 거의 확정적으로 좋다고 보고, 계정 전환을 누르면은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예를 들면은 뭐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의류, 그러니까 아래 보면은 의류 해가지고 바로 브랜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쇼핑 유통을 할지 카테고리는 스스로 정하면 돼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카테고리는 그냥 사업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정해서 다음을 그저 완료를 누르면은 비즈니스인지 크리에이터인지 이게 나뉘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비즈니스로 하면 돼요.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그냥 창작자 이런 개념인데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일상을 올리고 이러시는 분들, 모든 분들, 카페 가고 리뷰하시는 모든 분들이 크리에이터고, 저희는 비즈니스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계정 전환을 완료하니까 지금 저 첫 번째 사진에서 프로필 편집만 원래 있었는데 옆에 광고 도구 추가됐고 인사이트라는 게 추가가 됐죠. 네. 광고 도구라는 거는 제가 거의 안 쓸 거예요. 안 쓰는데 저 인사이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계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프로페셔널 계정을 1차로 완료해 놓으면은 프로필 편집을 저 앞부분에 있는 프로필 편집을 눌러서 여기 있는 정보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조금 찾아볼게요. 네. 원래 다 검색을 하고 하지만 지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계정, 제 계정이거든요. 제가 사업할 때만 쓰는 계정이고 정보를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걸 올리는데 이게 PC랑 모바일이랑 인스타그램은 좀 달라요. 그래서 PC로 지금 봤을 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인스타그램 접속을 해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접속을 하면은 세 번째 사진에서 제일 앞부분 있잖아요. 저 집 모양. 저게 켜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소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끝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있잖아요. 저걸 누르면은 내 계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내 계정으로 갔을 때 지금 프로필 편집 저걸 모바일 상에서 눌러보면은 일단 이 화면처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름이라는 게 있고 사용자 이름이라는 게 있고 웹사이트랑 소개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저는 지금 완벽한 마케팅이라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찾을 때 저걸 가지고 검색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그러니까 제 지금 인스타 계정 이름이 완벽한 마케팅이니까 당연히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완벽한 마케팅을 검색하면은 당연하게 뜨겠죠. 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검색 도구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마산에 왔는데 마산에서 내가 어떤 걸 먹을지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을 다 켜요. 그래서 저 검색란에다가 마산 맛집을 검색을 해요. 아니면 또 마산 합성을 검색을 해보겠죠. 제가 지금 마산 합성동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맛집까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산 합성동 맛집을 치니까 해시태그가 비슷한 게 이렇게 뜨고 게시물 2656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게 마산 합성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쓴 해시태그 저 숫자가 게시물 숫자가 2656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모바일로 보면은 아마 1000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2000 플러스라든가 그래서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누르게 되면 보면은 제가 모바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마우스를 잘 따라오시면은 모바일은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인기가 뜨고 여기에 최신 그리고 여기에 릴스라는 게 떠요. 일단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인기와 최신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인기 있고 그리고 PC에서 봤을 때는 이걸 내리면은 최근 사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을 보기 간편하게 인기, 최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겠죠. 만약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어딘지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만약에 마산 합성동에 있는 의류 매장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산 합성동 뭐 의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마산 합성동 의류를 치니까 뜨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산 합성동 꽃가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요거는 아니니까 요거는 5개 있는데 그냥 마산 꽃가게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마산 꽃가게 해시태그가 지금 102,007 가게 나왔죠. 그러면은 요거 들어갔을 때 인기 게시물 저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카카오 스토리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쓴 글이 해시태그만 쓰면은 바로 메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딱 봐도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야지만 사람들은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스타그램 활동을 할 때는 마산 꼭 내가 보이고 싶은 키워드 있잖아요. 이 키워드로 해시태그를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업체들이랑 계약을 할 때 이런 키워드, 해시태그들을 검색을 해서 모바일로 봤을 때는 아까 인기랑 최신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에 많이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해서 인기로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게시물 쓸 때는 이렇게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마산 옷가게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하면은 저 키워드를 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그러면은 제가 마산 옷가게를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위에 건 해시태그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거 저게 바이준 마산 옷가게 쇼핑몰. 그러니까 저거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검색을 하면은 계정도 뜨고 해시태그도 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거 마산 옷가게 엔드 시즌 저것도 계정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거 마산 옷가게 추천 저거는 해시태그죠, 맞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저 계정들을 왜 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름이라는 게 변형이 좀 일어나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창원 국비지원이라는 거는 직업학교에서 쓰는 키워드들이거든요. 돈을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근데 지금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계정 창원 취업, 멋지고 창원 일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한독 직업 전문학교라는 곳이에요. 제가 저희 업체가 그 활동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아래 보면은 창원 국비지원이라는 해시태그 720개 있죠, 게시물이. 그러니까 사실상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정보를 칠 때 창원에서 직업교가 어디 있을까 검색을 해보면은 저런 키워드를 쓰게 되겠고, 계정이 떠 있으면 사실상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계정으로 유입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희가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해시태그에 계정이 노출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저렇게 하려면은 어찌됐든 저희가 검색하는 저 키워드가 아이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지만 예시로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이름 있잖아요. 프로필 페이지에서 이 이름은 예를 들면 내가 마산 이 대형 그림몰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을 하신다 하면은 앞에 마산 옷가게 그리고 띄우고 마산 합성동 옷가게 띄우고 대현 프리몰 띄우고 의류 매장 명을 쓰면은 이름이 그냥 길어지잖아요. 근데 검색을 했을 때 마산 옷가게를 검색해도 뜰 수 있고 마산 합성동 옷가게를 검색해도 뜰 수 있고 대형 프리몰을 검색해도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들한테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노출이 돼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게 저기 회색 글씨로 그 아랫부분에 보이는데 이름은 14일 안에 2번 바꿀 수 있다 되겠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0자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쓰고 싶은 해시태그는 굉장히 많아요. 쓰고 싶은 이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업체에 줄 수 있는 업체의 이름을 선정할 때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저희가 창원에 있는 그 베이커리 카페랑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시티7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티7을 잡는 거랑 또 대원동을 잡는 거랑 창원 뭐 베이커리 카페, 창원 카페, 창원 빵집, 창원 시티7 카페, 창원 뭐 대원동 카페 다 넣고 싶은데 30자까지만 가능하니까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장, 그러니까 대표님들 매장도 이 해시태그를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을 하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키워드를 좀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해시태그라는 거는 끼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점이나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 이름이 마산 띄우고 옷가게 띄우고 완벽한 띄우고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산 옷가게라는 해시태그에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붙여 써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조금 바꿔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형 프리몰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마산 옷가게는 붙이고 그리고 띄어쓰고 나서 마산 합성동 붙인 상태로 그리고 띄어쓰고 의류 매장 이름 이렇게 하면 되고, 해시태그는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저기 검색 버튼에서 마산 합성동을 검색하면은 그 게시물 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해시태그 합성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해시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이게 다 AI거든요. 그러니까 그 폴더 같은 개념인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희 사람은 알거든요. 마산 합성동이랑 똑같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얘네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산 합성동이라는 해시태그 따로, 합성동이라는 해시태그 따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검색하는 수, 그리고 지금 모바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PC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인스타그램 까셔가지고 모바일로 인스타그램 검색해서 마산 옷가게를 검색해보면은 해시태그 안 눌렀을 때 어떤 게 뜨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인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계정, 그리고 사람 맞나? 태그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인기 계정 맞아요.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검색을 하려면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산 옷가게를 검색하면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마산 옷가게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뜨거든요. 여기서 계정을 눌러봤을 때 그 마산 옷가게라고 해시태그를 쓴 계정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유리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창원 옷가게라고 검색을 하면은 계정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 키워드를 잡고 가려면은 굉장히 경쟁도 치열해야 되고 내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 계정에 많이 들어와줘야 되고, 네,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산 옷가게라는 거는 10만 2천 개의 게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정만 이렇게 바꾸면 바로 뜨는 거예요? 네. 뭐 얼마나 올리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정을 해놓으면은 바로 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공략을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은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저기 보면은 아래 부분에 사용자 이름이라는 거, 저는 지금 영어로, 그러니까 저기는 영어만 들어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그러니까 저게 곧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 때 그 아이디예요. 근데 저 사용자 이름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변경이 된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그러면 바꿨으면은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가 당연히 바뀌겠죠. 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이름을 영어,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 점 또는 언더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하면 괜찮느냐 하면은
이 부분도 영어밖에 안 들어가지만 영어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모바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영어로 했을 때 해시태그 창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거거든요. 태그. 영어로 했을 때 창원을 검색하면 해시태그가 6만 5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렇고 자, 마산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보면은 여기도 마산이라는 사실 PC가 지금 좀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저렇게 안 뜨거든요. 제가 마산을 한번 본 제가 마산이라는 영어 해시태그로 22,000개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일단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를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이 사용자 이름에 영어로 창원 띄우고 창원하고 언더바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안 되거든요. 아이디다 보니까. 그래서 창원 그리고 언더바하고 완마비라고 했을 때 해시태그 창원을 쓰면은 뜰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 창원을 모바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해시태그 창원을 눌러보니까 영어로 이름을 지은 것 중에 창원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사용자 이름을 그런 그 영어 해시태그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놓으면 사람들의 유입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디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이름과 사용자 이름은 그냥 처음 만들었을 때 그대로 쓰면 괜찮고 핵심은 저 이름이라는 부분이에요. 한글 이름. 저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하이퍼링크 개념이거든요. 하이퍼링크 다들 혹시 아시죠? 몰라요? 잠시만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마산에 있는 미용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인스타그램은 보시면은 이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마산 미용실 그리고 마산 헤어샵 네, 여기를 좀 잡기 위한 거고 여기 부분이 소개 글이 들어가고 이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누르면은 이대로 가거든요. 그럼 모바일로 만약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누르면 똑같이 저 화면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버튼이 돼가지고 누군가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또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네. 저희가 만약에 프로필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웹사이트 부분 저희 카카오 스토리 넣어놓으면 되겠죠, 맞죠? 카카오 스토리랑 카카오 스토리 채널. 그러면은 아까 그 대륙으로 말씀을 드렸던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이 게시글을 썼는데 이 사진 의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서 내 계정에 들어왔을 때 보면은 이 사람은 카카오 스토리 채널도 운영하시는 분이구나. 들어가서 카카오 스토리 채널 구독도 누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연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부분은 카카오 스토리 또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그 URL이라고 하죠. 그거를 웹사이트 부분에 넣으면 돼요. 네, 그렇고 이 소개라는 부분 사실상 프로필 완성을 시키려면은 이름, 사용자 이름 웹사이트 그리고 소개 그리고 맞은 저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저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 없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의 접근을 좀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연관된 거,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쁜 거. 인스타그램은 눈으로 다 보거든요. 일단은 사진을 먼저 봐요. 사람들이 글을 안 읽고 영상으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도 예쁜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개, 이것도 모바일 놓으면은 소개 파트가 이렇게 작지 않거든요. 소개 부분은 지금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앞부분에 네모 있잖아요. 이 네모. 이게 이모티콘이에요. 지금 PC로는 보이지 않는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벤치마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계정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꾸며봐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글자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게끔, 그래서 보통은 좌표를 이렇게 찍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마산의 미용실이다. 네. 근데 뭐 거기서 끝나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장, 부원장 연락처는 저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약 문의는 밑으로 하면 된다. 저게 딱 소개고, 밑에 거는 그런 웹사이트 아까 말했던 그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꾸미면은 프로필 설정은 일단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스타그램의 이제 사용 방법이겠죠. 거기서 이제 게시물 어떻게 올리는지, 해시태그 사용하는 거, 그리고 릴스라는 게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사실 인스타그램 부분은 보통 저도 과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보면서 많이 해요. 근데 PC로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보시고 차후에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강의해주신 우리